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KB국민은행의 자소서를 분석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오늘 또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직접 작성도 하고 전체적으로 항목을 한번 같이 보는 영상으로 전체적으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KB국민은행의 항목에는 지금 5가지 항목이 있고요. 제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항목을 읽어보고 필요한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한번 이걸 보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 KB국민학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국민은행이 기여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지원 동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적은 것처럼 제일 중요한 항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2번에서 지금 적은 것처럼 대부분 어떤 기업은행이든 국민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왜 지원했어 하면은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오류에 어떻게 보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랑 국민은행이 되고 싶은 이유, 국민은행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금융을 전공했고 아니면은 고객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었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아니면 경제 이렇게 생활에 소외된 사람을 돕고 싶다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 네가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알겠어. 근데 왜 하필 그 많은 시중은행 중에 우리 은행이야? 라는 대답에는 명확한 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항목을 적을 때는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보단 나는 KB국민은행에 지원하고 하였고 왜 지원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사유를 작성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입사 공고가 뜨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떴는데, 저 역시도 아무래도 제가 은행을 준비할 때도 가고 싶은 은행이었고, 그러한 사유가 명확하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1등 은행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보단 뭐 조금은 다른 본인만의 경험에 빗대어 혹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국민은행에 받은 게 있다, 국민은행에서 겪은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좀 구체화시켜서 아마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B국민은행에서 기아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인데 무작정 저는 국민은행에 적합한 인재입니다. 필요한 인재입니다라고 아마 끝맺음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는 적어도 국민은행에 대한 접점 혹은 나의 역량, 나의 강점이 조금은 어필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글자 수가 5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쓰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두루뭉술하게 저는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반드시 저를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매력이 없고 메리트가 없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어떠어떠한 강점이 있는데 국민은행에서는 이런 거를 바탕으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다. 이런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은행이 저를 채용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적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역시 500자고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불만사항을 해결해 준 경험. 사실 최근에 제가 자소 첨삭을 하면서도 봤는데 이런 항목이 점점 앞으로 요즘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를 해결했거나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했냐 이런 항목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떠어떠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은 이렇게 시작됐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됐고요 하면은 글자 수 압박이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진짜 간략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제 나에 대한 얘기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황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간략하게 줬고 불만 사항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 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이 3번에 제가 적은 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결하였다라는 걸 초점을 맞추는 것도 맞지만 빠르게 파악하였다를 어필하거나 어떻게 해서 파악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은행 자소서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가지고 네가 빠르게 해소할 수 있냐?
혹은 고객이 불만사항을 터뜨렸을 때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나만의 방법으로 응대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사항을 해결하였다라기보다는 뭐 이게 맞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해결하였다. 근데 이거에 앞서서 나는 빠르게 파악하였고 뭐 어떻게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조금 더 작성하는 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면요. 기아가 생각하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란 무엇이며 이유에 대해서. 이게 막 은행에 맞춰서 제가 1번에 은행에 초점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게 뭐 설명을 드리자면 반드시 은행에 뭐 어떻게 하면은 너무 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쓸 것 같아서 제가 무조건적으로 은행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적었어요. 예를 들자면 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나의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은행에서 일하신 분들은 사실상 많이 없을 거란 말이죠. 지금 신입 회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했던 고객 서비스는 은행이 아니라 다른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직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이끌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억지로 은행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을 응대하는데 이러이러한 건데 은행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고객 서비스는 이런 거고 내가 은행에 입사했을 때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나와주면은 조금 더 뭔가 사유도 명확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앞뒤가 맞는 그런 이제 자소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1번에 이렇게 적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가 천자로 길기 때문에 사례 경험이 무조건 나와야 돼, 이거는. 사례 경험이 안 나오고 느낀 점 혹은 고객 서비스는 이런 겁니다 해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걸로 채우면은 글이 되게 지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했던 고객 서비스에 대한 사례 혹은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 지금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는 고객 서비스에 맞춰가지고 적어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객 서비스란 뭐뭐입니다 해서 하나만 나오면 그 하나에 대해서 천자로 끌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고객 서비스란 경청과 공감입니다 해서 경청에 대한 거 한 500자 반 정도 채우고요. 공감에 대한 거 반 정도 채우고 거기에 대해서 풀어나가면 조금 더 작성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소속된 집단에서 뭐 추진했거나 실행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이것도 글자 수가 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성공 사례랑 실패 사례를 나눠서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동아리를 해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 또 다른 걸로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례를 좀 분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천자라는 거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 사례로 천자를 채우게 되면 쓰는 분도 힘들겠지만 읽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 한 천자에 대한 그런 소재로 하나로 쫙 읽다 보면은 글이 너무 길어지고 지루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소제목으로 나눠도 되고 사례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실패, 성공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작성하면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일 수 있고 쓰기도 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런 거를 1번으로 작성을 해 두었고요. 2번은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떠어떠한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그 경험을 너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으면은 그건 역시 지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 아니면 그 경험을 통해서 느꼈다. 아니면 여기 항목에서처럼 그 경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글자 수가 길기에 마지막에 국민은행과 뭐 입사해서 이런 걸 하겠다. 아니면 국민은행과 나의 이런 점이 뭐 공통된 거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은행을 함께 이제 언급해 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이죠. 이제 은행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해당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 뭐 이런 건데,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면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뭐 5개 항목이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5개 항목을 모두 이제 뭐 SA, B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모두 S 등급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항목 중에서 이게 어떤 게 중요하고 이 회사에서는 어떤 항목을 조금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볼까락을 판단해서 어, 좀 임팩트 있게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항목, 은행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뭐 이 역량은 제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두 가지식으로 뭐 은행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영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살짝 말씀드리면 은행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은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 은행이랑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영업력 있고 좀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이제 차분하고 이런 사람 또 물론 뽑힌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은행이라면은 역량을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하고요. 반면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력도 중요하겠지만 소통이나 공감 아니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전문성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본인이 스타일이 있을 거고 본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있으면 그대로 쓰시면 좋겠지만 아, 은행원에서 중요한 역량은 뭐예요?라는 질문을 뭐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뭐 최근에 뭐 하고 있는 거 아니면 국민은행에 면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가셔 가지고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아 여기에서는 이렇게 같은 조끼리 면접을 진행했는데 최종에 합격한 사람을 보니까 이런 사람을 뽑네.'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역량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식으로 어떤 역량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예를 들어 뭐 은행원의 가장 중요한 영향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는 뭐 AFPK 자격증을 따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노력을 했고 뭐 그 외에 뭐 이론적인 뭐 어떤 거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은 글을 쓰기도 편하고요. 가독성을 높이기도 편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필요한 역량은 뭐다라고 던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 번은 뭐 어떠한 경험이나 노력으로 역량을 향상시켰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어떤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향후에 입사하여서 이러한 역량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아니면 이러한 역량으로 국민은행 행원으로서 어떻게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작성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글자 수가 이거 역시 길기 때문에 은행원에 필요한 역량을 던지고 거기에 따라서 역량을 나는 지금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혹은 좀 더 뭐 디테일하게 쓰려면 이렇게 이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런 거다라고 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가 했던 은행들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뭐 신한은행과는 쪼끔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쪼금 국민은행이 최근에 하고 있는 거 예를 들자면은 뭐 지금 국민은행이 신용보증 뭐 재단과 함께 협업해 가지고 하고 있는 대출 거기에는 뭐 신한은행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은행들이 하고 있지만 국민은행이 금리가 제일 싸다. 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은행은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뭐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것들이 다른 은행보다는 조금 더 낫고 이런 거에 있어서 뭐 매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말한 예시 외에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국민은행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면 보다 원활하고 또 보다 나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지원 동기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국민은행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최근에도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렸지만 그래도 메일로 꾸준히 첨삭 문의를 주고 계시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작성을 하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메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첨삭을 해 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